우리 지역의 이슈를 분석해보는 KCTV 이슈 분석, 광주매일신문 오성수 편집국장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 15일에 치러진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우리 지역에서는 민주당이 그야말로 싹쓸이를 했네요. 네, 광주 전남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도 민주당이 압승을 하면서 네. 민주당의 위성정당이죠. 비례대표 위성정당까지 합치면 179석, 근 180석을 차지하는 거대 여당이 됐습니다. 네. 물론 이제 광주 전남은 18석 전부를 차지를 하게 됐고요. 네. 4년 만에 이제 텃밭을 탈환한 셈인데 당선자 현황을 한번 보시죠. 네, 우리 지역은 물론이고요. 주요 지역에서 압승을 거두면서 전국적으로도 거대 일당이 됐습니다. 이런 규모의 여당 거의 처음 아닌가요? 뭐 처음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굉장히 기대 이상으로 거대 여당이 탄생된 것은 맞습니다. 네. 전체 의석이 300석이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제 한 5분의 3 정도를 차지를 하는데 네. 이렇게 되면은 국회 선진화법을 통하지 않을 정도로 네. 마음만 먹으면 절대적으로 의안 처리를 좀 할 수 있고요. 네. 한마디로 여당이 마음만 먹으면 개헌은 이제 3분의 2 이상이어야 되니까 네. 이제 개헌만 빼고는 다 할 수 있게 된 그런 셈이죠. 이런 이제 이번 4.15 총선에서 특히 이제 의미 있는 게 수도권에서 압승입니다. 네. 이 수도권에서 전체 그 굉장히 의석의 절반 가까이가 수도권에 몰려 있는데 네. 그 중에서 압승을 했는데 그 중에서도 정치 1번지로 통하는 종로에서 민주당 이낙연 후보가 황교안 후보를 일찌감치 이제 누르고 당선됐던 것. 네. 또 민주당 그 이수진 후보하고 나경원 후보하고 경쟁해서 관심을 끌었던 동작을이랄지. 네. 또 문재인 대통령의 입으로 통했던 고민정 후보가 서울시장을 역임했던 오세훈 후보 이 접전 끝에 이겼던 것 이런 네네. 것들이 상당히 큰 어떤 단순히 한 석 이상의 승리의 그 의미를 좀 더했던 것 같습니다. 네. 기존에는 여소야대라고 불렸었는데 이제는 여대야소가 됐습니다. 이처럼 더불어민주당이 이번 선거에서 압승을 거둔 이유 뭐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사실 민주당이 일당이 되기는 될 것이다. 네. 이렇게 이제 선거 직전까지는 이렇게 예측들이 많이 있었어요. 네네. 그렇게 이제 180여 석에 가까울 정도로까지는 안 가더라도 그렇게 했었었는데 여러 요인이 있지만 일단 민심은 그 야당이 주장했던 정권 심판보다는 네. 민주당의 안정을 좀 택한 것이 아니냐 이게 가장 큰 요인 그렇게 나오고 있고요. 네. 여기에 코로나19가 발생을 하면서 초창기에는 굉장히 민주당의 악재가 됐었습니다. 근데 네. 코로나19가 세계적으로 코로나19 방역이 세계적으로 아주 선진 모델로 네. 자리 잡으면서 오히려 이게 좀 득이 됐던 것 같고요. 네. 더 큰 문제는 제가 생각하기에 이 공천이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이 공천이 중요하잖아요. 물갈이를 대폭해야 된다. 또 유능한 사람을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인데 저는 통합당이 좀 잘할 줄 알았어요. 근데 이제 공천 과정에서 자기 사람 심는 소위 이제 사천이 이제 행행하면서 네. 거기서도 들어섰고 또 결정적으로는 결국 막말 파동이죠. 그 통합당의 일부 후보들이 네. 선거 과정에서 또 그 이전에 이런 막말 파동을 했던 것들인데 네. 이것을 수습하지 못하고 오히려 민주당에게 더 도움이 되는 그런 선거였지 않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이렇게 광주와 전남 지역에서 민주당이 압승할 거라고 이렇게 예상은 했지만 이 정도일 줄은 몰랐거든요. 특히나 이제 우리 지역에서 압승할 수 있었던 요인은 뭘까요? 사실 광주 전남 지역은 누가 보더라도 이 진보 정치의 메카잖아요. 네네. 진보 정치를 이제 핵심 근거지인데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이 압승을 할 것이다라고 예상은 다 했었습니다. 네. 다만 한두 석 정도는 민생당 후보가 좀 선전하지 않을까 했었었는데 네. 역시 그 기대도 이제 결과적으로 보면은 민주당이 압승으로 나왔었고요. 네. 여기에는 민주 정권의 재창출에 대한 열망, 또 보수 야당 심판론에 대한 표심 이런 것들이 결과적으로 나타나서 이런 그 압승으로 나왔었습니다. 네. 그리고 야당의 책임 20대 국회, 특히 20대 국회에서 야당들이 굉장히 좀 너무 그 못했었거든요. 의정 네. 활동을. 네. 물론 민주당도 책임이 있습니다만
20대 국회에서 야당의 책임론, 이에 대한 그 민심이 표로 이어졌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들고 네. 이런 국회를 만들지 말라 하는 네. 저는 메시지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대부분 지역 현역 의원들이 포진해 있었던 나름 또 광주와 전남 지역에서 일당이었던 민생당의 결과 상당히 냉정한 심판을 받았죠. 민생당은요, 4년 전에는 이제 국민의당으로 시작을 했거든요. 네, 그랬죠. 그때 예. 광주 전남 18석 중에서 16석을 차지를 했었어요. 네. 실질적으로 당시만 해도 이쪽에 여당이었죠. 맞아요. 그러는데 사실 이 민생당이 우여곡절, 국민의당이 우여곡절 끝에 통합, 탈당, 반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너무 큰 실망감을 안겨줬죠. 네. 지역민들한테. 이게 이제 표로 이어졌던 것 같고, 또 저는 개인적으로 오차 범위 내 한두 곳 정도는 오차 범위 내에서 좀 접전을 할 줄 알았었는데 네, 이것마저도 나타나지 않을 정도로 네. 민주당에 좀 압승을 안겨준 것은 민생당, 국민의당에서 시작했던 민생당은 정말 철저한 한번 반출을 해봐야 될 그런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렇게 호남에서 민주당이 석권을 하면서 벌써부터 좀 걱정을 하는 여론도 있는데 어떻습니까? 물론 걱정할 여론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네. 사실 아무리 정당 정책이 좋고 또 바르더라도 일당 독재, 일당 독주 이런 것들은 바람직하지는 않거든요. 네. 정당 정치에서. 네. 그런데 이제 호남 지역만 보더라도 광주 전남만 보더라도 모든 국회의원은 다 민주당이 좀 석권을 했고 또 게다가 민주당 의원 상당수는 물론 이제 이계호 의원 같은 경우 이제 3선입니다만 상당수는 초선이거나 1.5선으로 채워져 있거든요. 네. 국회라는 게 선수가 중요합니다. 예산 확보나 의정 활동에서 네. 그런 차원에서 좀 예산 확보랄지 정치력이 제대로 반영될지 이런 걱정스러운 도 없지 않아 좀 더 있고요. 네. 또 더 큰 게 이제 광주시 의회나 광주자치구 의회를 보면 다 민주당이 지금 장악을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지방 행정과 의회 권력까지 모두 이제 민주당이 이제 차지를 하면서 민주당이 그러면 안 되겠지만 오만과 독선 이런 견제 장치가 없다는 것이 좀 현실화 다 있기 때문에 네. 정말 도민들이 좀 눈뜨고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더불어민주당의 압승으로 끝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이제 다시 코로나19와 같은 현안 대처는 물론이고요. 또 민생 안정 등의 문제에 정치권은 물론이고 우리 모두가 또 관심을 갖고 노력해야겠습니다. 자, 다음 두 번째 소식. 유례없는 온라인 계약이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 비교적으로 좀 원활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 중에 순차적으로 학년들이 또 확대되고 있죠. 네, 온라인 계약이라는 게 우리는 사상 처음으로 해보는 그런 그렇죠. 시스템이거든요. 네. 그래서 걱정을 많이 했는데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3학년들이 이제 먼저 온라인 수업에 들어갔었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중고등학교 전 학년과 이제 차근차근 이제 온라인 수업이 들어갔는데 20일부터 이제 초등학교 저학년까지 확대되면서 이제 모든 학생들이 이제 온라인 수업을 하게 됐습니다. 네. 근데 당초 걱정했던 것보다는 조금 괜찮아진 것 같습니다. 네. 초기에는 조금 실수도 있었지만 비교적 되게 안정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이런 평가들이 많거든요. 학생들이 대폭 늘어나면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있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사실 이 온라인 강의를 제가 취재를 해보니까 프랑스에서도 하고 그러는데 굉장히 힘들게 하더라고요. 제대로 되지 않은 상황이었는데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인 IT 강국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독특한 역할을 좀 한 것 같습니다. 초기에는 서버 문제랄지 여러 에러들이 있었지만 차근차근 개선해 가면서 거의 지금 안정된 그런 상태인데 물론 네. 이제 또 잡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 네. 이 400만 명의 학생이 접속할 경우 굉장히 좀 쉽지 않은 거였었는데 그때 나타난 문제점들을 잘해서 교육부가 제공하는 원격 수업 플랫폼이라고 하죠. 견딜 수 있는가 문제 이런 것들이 좀 있었지만 EBS 접속이 지연되거나 로그인이 되지 않는 경우는 좀 드물긴 하지만 종종 발생을 했는데 전반적인 흐름을 좀 거스를 정도, 이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네. 그럼 이제 이 온라인 계약이 전 학년으로 확대가 되면서 교육부는 어떤 입장인가요? 일단 교육부는 접속 방식 개선과도 시스템 정비를 이제 지속적으로 한다는 입장이고요. 네.
또 이제 초등학생하고 이제 중학생들의 교육 플랫폼을 분산 이제 운영키로 했습니다. 네. 또 기존 시스템을 이제 7개 권역으로 이제 분리를 하고 접속 단계를 간소화한다랄지 또 중앙 로그인 방식의 어떤 학교별 분산 방식을 변경 등 여러 개선책을 통해서 에러를 최소화한다. 이런 계획이고 실천을 하고 있습니다. 네. 또 스마트 기기가 없는 초창기에는 학생들이 있었었거든요. 네. 그게 이제 점진적으로 이제 대여랄지 지급이랄지 이렇게 하면서 큰 문제점 없이 지금 차근차근 진행되고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정말 초중 고를 비롯해서 대학교까지 사상 초유의 온라인 강의가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그런데 대학가에서는 이제 취업 지원도 온라인으로 진행을 하고 있다고요? 네, 이제 기업체에 이제 채용이 상당히 이제 묶여 있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채용 시장이 점점 이제 넓어지면서 여기에 맞게 대학에서도 이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 온라인으로 이제 취업 지원을 이제 실시한다라는 그런 계획인데요. 온라인 통해서 이제 화상 취업 상담은 이제 기본이고요. 네. 뭐 취업 강의랄지 콘텐츠 또 일자리 정보 등을 이제 온라인으로 해서 접속을 해서 확대할 수 있는 방안 이런 체계를 좀 갖추고 있습니다. 네. 거기에 이제 고용노동부의 이제 다양한 청년 취업 제도나 또 병행 제공을 해서 재학생과 졸업생들이 이제 취업을 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대학에서 지금 발벗고 나서고 있습니다. 네, 정말 코로나19로 인해서 비대면이 취업 방식에도 변화를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취업 기회가 줄어들지 않을까 하는 게 걱정인데요. 예정대로라면 취업 시즌이 시작돼야 하는데 요즘의 취업 시장 분위기는 어떤가요? 네, 일단 정부에서부터 그 채용을 좀 권장하는 그런 추세입니다. 그래서 최근 정세균 총리가 공공부문 채용을 좀 강조하고 났었는데요. 네. 여기에 발맞춰서 광주시에서도 공공 분야에 좀 채용 좀 시장이 좀 열려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국책은행에서도 또 일반 은행에서도 이 채용 추진 계획을 다시 점검하고 일부 은행권에서는 이미 공고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네. 채용은 좀 앞으로 대폭적으로 늘어날 그런 개연성이 좀 커지고 있습니다. 네. 정부의 입장에서는 이제 단기 일자리도 중요하지만 지자체와 이제 산하기관에 보다 적극적인 양질의 일자리, 네. 완성된 일자리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쪽 분야에 좀 강권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모두가 어렵겠지만요. 사회의 첫 발을 내디딜 기회마저 줄어든 우리 청년들에게 모두의 관심과 배려가 베풀어지길 바라보겠습니다. 국장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